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저희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김민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씨 하면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일단 홍상수 감독이고 나머지 하나가 불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배우 옥소리 씨입니다. 옥소리 씨는 2007년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옥소리 씨에게는 남편 박철 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악가와 이탈리아 출신의 셰프와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었죠. 저 때가 이제 2000년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이 됐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됐건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소리 씨가 간 통째로 고소를 당했던 것이고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소리 씨가 복귀 시도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때도 실패했었죠.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간 통째가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죠. 김민희 씨는 1998년도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CF 모델로 연예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김민희 씨는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문제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기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난 뒤에 나중에 멜로 연기도 도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민희 씨의 멜로 연기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2006년도에 김민희 씨는 노희경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희경 작가가 고사하다가 김민희 씨가 2년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출연했던 작품이 굿바이 솔로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김민희 씨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뜨거운 것이 좋아해도 출연하는데요. 그 영화가 대박이 터집니다. 그 영화를 계기로 김민희 씨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김민희라고 하는 배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배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홍상수 감독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김민희 씨가 출연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김민희 씨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기에 대한 욕심, 연기에 대한 열정, 이것이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에게 끌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김민희 씨가 만났던 남성들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일단 배우 이정재 씨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달부터 교제를 시작했고요. 2007년도 11월 달에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배우 이수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2008년도부터 교제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김민희 씨는 조인성 씨를 만나죠. 그리고 두 사람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별하게 됩니다. 김민희 씨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성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정재 씨, 이수혁 씨, 조인성 씨, 세 사람의 공통점. 말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젊고 잘생겼다라는 거죠. 여성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젊고 잘생긴 남성들과 김민희 씨가 교제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젊고 예쁜 김민희 씨가 그런 남성들과 사귄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조인성 씨를 사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홍상수 감독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분명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1960년대 생이고요. 김민희 씨는 1982년생으로 두 사람은 22살 차이가 납니다.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에게 사랑에 빠졌던 계기는 마치 남성이 남성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 야, 저 사람 진짜로 멋있다, 저 사람이 진짜로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거로부터 느끼는 존경심, 그게 김민희 씨가 이 홍상수 감독을 사랑하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 사적인 감정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문제가 됐던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홍상수 감독한테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륜이었던 거예요. 외도였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옥소리 씨의 경우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았습니다. 옥소리 씨는 그래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중들에게 죄송하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상수 감독은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결혼했죠. 23살 때 결혼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했죠. 그 사람이 저하고 딱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배우는 23살 때 결혼했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25살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가 이렇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거든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홍상수 감독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었죠. 홍상수 감독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된다, 안달하지 말자.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얘기를 2015년 9월 29일에 얘기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새벽 9월 30일에 홍상수 감독은 문자 한 통을 받고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9개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은 끝까지 남편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저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영화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여도 그거는 그냥 예수인으로서 느끼는 단기적인 감정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결국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홍상수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저희 영화 만들었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통했던 것일까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로 김민희 씨는 한국인 배우 최초로 은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김민희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 또한 졌어야 됐습니다.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을 얻고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됐지만 사실상 광고 업계에서는 퇴출당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김민희 씨가 입은 드레스가 전부 개인 소장품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상 불륜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광고 업계에서는 김민희 씨가 퇴출된 상황입니다. 대중들의 사랑 대신에 홍상수 감독과의 사랑을 선택한 김민희 씨.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미 홍상수 감독은 서울로 거처를 옮긴 상태입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홍상수 감독은 당신 얼굴 앞에서를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또한 마찬가지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고요. 그리고 김민희 씨는 이 영화의 제작 실장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김민희 씨가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저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활동하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이 영화를 봐주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한다. 이게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가족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했다면은 간통죄가 있어서 김민희 씨가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상 어떤 활동도 못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간통죄까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김민희 씨가 더 저렇게 활동할 수 있겠죠. 참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웃긴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대중들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법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무감각해져서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이 퇴출당하지 않는 방법이 됐다라는 거. 참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웃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